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과 18학번 장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 19학번에 재학 중인 현명호이고요. 현재 고준이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교육과 19학번 20살 김현빈입니다. 저는 역사교육과 18학번 김완희입니다. 좋아해서 왔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역사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로를 역사 말고 이제 따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때 역사처럼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 이렇게 딱 분류되어 있고 연도선으로 딱딱 나눠져 있고 선생님이 알기 쉽게 정리를 딱 해줘서 자 이거야 해서 배우는 역사랑은 달라요. 저희가 배우는 역사는 크게 동양사, 크게 서양사, 크게 한국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친절하지 않게 배워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따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보충 설명을 조금 하자면 아무래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많이 오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거로는 확실히 좀 부족한 게 그 수준이 고등학교랑 차이가 너무 심해져 버리고 또 그래서 웬만한 흥미로는 버틸 수 없겠다는 얘기를 또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식이에요. 아, 이 정도는 알지? 이러고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거를 이 정도는 알지? 하고 설명하실 때도 있고 주변 친구들은 아, 알지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등학교랑. 진짜 그 학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유리한 그런 곳이에요. 네, 저는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도 뭔가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나 한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투표권이라든가 뭔가 평등한 그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원래는 우리는 지금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를 배움으로써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옛날 선조들이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사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EBS 특강을 우연히 이제 들었는데 역사의 매력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과목보다 훨씬 성적이 잘 나오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흥미를 조금씩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또 재밌고 주변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 역사라는 학문에 교사를 해야겠다, 가르치는 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선우 교수님의 교육심리라는 수업인데요. 교수님이 코람데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끝내거든요. 그 교육심리를 배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1학년 수업 중에 역사학개론이라는 수업인데 김봉수 교수님이 담당하신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주로 배우는 게 역사란 학문을 이제 어떻게 배워나가야 하는지 이제 기독교적 사관 바탕으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접근을 안 했다 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기억에 남았던 수업입니다. 저는 조은 교수님 수업이 굉장히 많이 다 기억이 남는데요. 제가 그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일단 동양사 개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이 굉장히 넘사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 백지도가 있고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한자로 그 중국 백지도를 채워야 해요. 그리고 중국 연표도가 있어요. 왕조 연표도. 그것도 연도만 써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한자로 채우는 거예요. 획수라도 5개 틀리면 F였어요. 근데 수업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 듣고 있는 동양 중세사 같은 경우에도 교수의 수업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만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게 그럴 가치가 있고 몰랐던 걸 진짜 알게 되는 진짜 아 이게 대학 수업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상문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 역사에 대한 이제 책이나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되니까 영상 자료도 있고 또 그걸 보고 약간 감상문이나 독후감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약간 고대로 넘어갈수록 보는 시점이 다 달라가지고 그 시점마다 저희가 이제 또 그거를 보고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은 굉장히 암기력을 요하는 시험이 많아요. 대부분 암기입니다. 역사는 암기예요. 역사를 또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요거를 더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시험 볼 때 유리한 것 같아요. 경계선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 그냥 다 적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시험 문제가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도 한 페이지 쓴 사람과 4페이지 쓴 사람은
공부량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굵직한 주제를 다들 미리 생각을 해놓고 여러 개를 준비해요. 진짜 저는 저 동기 중에는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런 것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빨간색 왜 좋아하냐로 시작해서 이제 또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것도 쭉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암기력도 많이 필요하고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한 시험이 많습니다. 가족조라는 그 개념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교육과끼리 매우 친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항상 같이 친하게 있고 뭔가 우리끼리 엄청 뭉쳐 있을 때 가장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역사라는 거는 저희 삶에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어디서나 이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는 소재가 자주 이제 사람들의 이제 화제거리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 자부심이 생겨서 역사 교육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아는 게 있다면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그냥 역사 영화 이런 거 보러 갈 때나 친척들 약간 모일 때 그래도 하면서 약간 사범대라고 하니까 와 하는 그런 게 좀 많고. 고속버스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디 지역 얘기 들으면 아 거기가 충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니면은 거기 뭐 있지? 약간 한 번 가봤으면서 사실 뭐 아는 척 할 수 있을 때 자부심 느끼고요. 모두가 마음속에 역사 한 자리쯤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내가 더 전공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좀 뭔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중국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인데요. 그 수업이 그냥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내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나중에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리포트만 내면 되는 형식이라서 되게 꿀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문화 이해 참 재밌게 들었는데 완전 꿀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수업은 꿀이에요. 영상 많이 보고 많이 설명이 길지 않고 그런 수업이라서 꿀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은 꿀광이처럼 안 나온다는 사실, 시험은 공부 안 하면 정말 못 쓴다는 사실, 그리고 레포트 제출이 있어요. 그 영상 하나 볼 때마다 레포트 하나인 건데 누가 그거를 매주 쓰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말에 몰아서 쓰는데 난리 납니다. 또 다른 영상 수업이 그 영화로 보는 서양사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도 발표자가 영화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교수님 코멘트를 하고 끝나는 좋은 수업인데, 이 수업 역시 영상 본다고 좋아서 처음 들었다가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와 발표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적답사는 봄과 가을에 각각 한 번씩 지방의 유적지로 답사를 떠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고적답사준비위원회라고 흔히 고준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이제 코스랑 일정을 다 짜서 이제 저희가 그 일정에 따라서 답사를 다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설명을 하자면 봄과 가을에 춘계, 추계로 나눠서 3박 4일,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 국내 지방에 있는 유적지를 주로 돌아다니고요. 가족조라고 해서 그 조가 1년 동안 같이 가는 건데 그 조끼리 모여서 고적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대학교가 신학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의 신학과, 역사교육과의 역사가 만나서 정말 역사신학 같은 뭔가 성리사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1의 역사가라는 것을 모토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성리사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신대에서 맞아요. 원탑이에요. 역사교육과가 리얼. 네, 이거 리얼. 네, 왜냐면 역사교육과는 일단 가족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조가 이 조장과 부조장이 그 엄청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정말 네, 진짜 그 어머니의 네. 정성. 네, 그 정도로 이제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이제 선후배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예사라고 쉽게 얘기하면 큐레이터 그런 류인데요. 학사 졸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 준학예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딸 수 있다고 들었고, 후에 대학원을 졸업해서 석사를 하면 큐레이터 취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일반 기업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박물관이나 설명하는 거, 해설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저희 과는 또 이제 선배가 교수님이 된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많습니다. 학원 선생님으로 이제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도 많아요. EBS 강사로도 가신 선배님도 맞아요. 계시고. 생각보다 넓은데 그리 넓진 않다. 네, 저희 이제 역교로 이행시 짓고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역, 역시 역사, 교,
교사는 총신대 역사교육과로. 와, 안녕.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습경영, 정순, 헌철, 고순종 역사교육과로 오세요!